네,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 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용어들이 쉽지 않아서 일단 헌법 소원이 뭔지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헌재가 왜 재판 소원을 허용할지 여부를 오늘 선고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예.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결국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예.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법원의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 제외를 하는 것이죠. 네. 기본적으로 재판이란 것은 예.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판결을 했는 것인데 네. 그 법원의 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할 경우에는 예. 1심, 2심, 3심이 아니고 4심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력 분리 원칙에도 반하고 예. 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는 이른바 기판력에 반해서 헌법재판소가 또 재판을 한다는 것은 예. 이런 그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원리에 반한다라고 해서 이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백규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이 긴급 조치 피해에 대한 어떤 그 형사재판은 재심까지 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국가배상을 해달라라고 했더니만 예. 이게 시효도 지나고 여러 가지를 이유로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그런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돼서 나의 재판받을 권리, 나의 국가배상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취소해달라라고 예, 예. 판결을 했더니만 예.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헌법재판소 68조 1항에는 재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헌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네. 본안 심사까지 가서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예. 기각인데 이제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쉽습니다만 예.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형식적 판결로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예. 아쉽습니다. 반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해석한다고 하면은 예. 좀 쉽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 뭐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재판은 헌법소원이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한 그 2000년 초반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안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와 같은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기환 선생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예. 다시 헌법재판까지 와서 재판은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예. 그것으로 사실상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헌재가 다룰 사안도 아니고 재판 제외 조항 자체가 이제 합헌이다라는 이제 결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는 또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된 이제 대법원 공개 변론이 오늘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시다시피 그 몇 달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상 대체적 병역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그 병역법에 뭐 현역이네 보충역이네 이렇게만 규정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그 헌법상의 어떤 그 양심적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예. 다가오는 2000년 1월 1일 전까지 개정해라라고 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헌법 불합치를 하면서도 그 병역법 80조에 의하면은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네. 했는데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재판의 대상이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심에서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서
무죄를 판결을 선고했는 반면에 예. 2심에서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이유를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예. 결국 1심, 2심에서 이렇게 그 엇갈리는 그런 판결을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재차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논의가 지금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네.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처벌 법규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전원 합의체에 따라서 입법 없이 법원에서 이런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재판을 그 어떤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네. 그 광주지방법원처럼 무죄를 판결을 선고할지 네. 아니면은 14년 전에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처럼 어떤 그 사회적 감각의 어떤 변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죄다라고 판단을 할지 네. 지금 어떤 그 판단이 내릴지는 오늘은 판결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네. 그렇죠. 공개 변론을 통해서 네. 양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지 오늘 판결이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치열한 변론을 거쳐서 예. 이 13분의 이 대법관들이 치열한 심리 끝에 아마 재판 그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인데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결론이 날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개 변론이라는 특징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오늘 다양한 진술도 듣고 의견을 들을 텐데 사회적 논란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법이다라고 해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법률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병역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형사적으로 유죄 무죄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서 병역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일정 부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의견으로서 대법원도 어떤 재량으로 판단하지만 우리의 이와 관련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참작해서 예. 판단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한 10여 년간의 어떤 그 입법적인 변천이나 이런 것들을 예. 고쳐서 무죄로 판결을 할지 예. 아니면은 여전히 국가안전보장이나 어떤 질서유지 또 형평성 있는 그 병역 이행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유죄를 판단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대법관 13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헌재가 대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형평성 있는 대체 복무 법안이 마련될지가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기간을 얼마를 할지 예. 그리고 대체 복무를 했을 때에 그 알맹이를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즉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복무 기간을 36개월 내지 27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떠냐 하면 현재 이 현역병이 딱 2배. 예, 36개월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 36개월 같은 경우에는 영내에 24개월 하는 현역병과의 어떤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기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예. 더불어서 그 기간뿐만 아니라 알맹이가 될 수 있는 그 복무 자체가 뭐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예. 지금 보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 전방 DMZ에 있는 그런 그 지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 제거 자체가 평화적인 목적 아니냐 네. 그런 오. 취지에서 그와 같은 좀 강력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예. 또 지금 현행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대체 복무가 있는데 네.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날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만 예. 그와 같은 그 공청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대체적 복무로서 군 복무에 유사한 것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사회 내에서의 어떤 복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정말 20대 군대 어떤 병역을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개선 의무를
이 다가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이제 한 1년 반 남짓 남아 있는데 예. 그 기간 동안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치 않은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배우 박혜민 씨의 남편 황민 씨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른바 칼치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참 전 안타깝습니다만 이른바 칼치기, 칼을 친다는 것이 우리 자동 변속기가 아니고 예. 수동 변속기로 해서 예. 굉장히 급가속과 급발진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해서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이번에 그 2명이 사망을 하고 예.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차에 있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을 해봤더니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 넘는다고 하면은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미뤄 짐작되는데 네. 그 상태에서 정말 일반적으로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그재그 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 지금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혜미 씨조차도 정당한에 대한 상당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황민 씨에 대한 어떤 경찰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탔는데 그중에 미뤄 짐작컨대 아마 뒤에 최근 9월 달부터는 지금 전좌석 안전벨트를 하라고 하는데 예.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 저는 좀 실무상 감각을 봤을 때 뒤에 있거나 옆에 있는 사망했던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요. 지금 의외로 운전을 했던 황민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상해 수준이 경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진료 관계를 보고 지금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본인 같은 경우에도 조속한 시간 내에 가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2명이 사망했는 거기다가 음주운전을 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해놨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겠지만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치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경찰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중하고 또 지그재그 운전까지 했다는 그런 위험 운전까지 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실무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부인인 박혜민 씨가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그런다 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결과가 크기 때문에 예. 1심에서 집행유예로 사실 나올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진술을 하고 또 거기에서 깊이 반성을 하며 나아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선처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만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아마 1심에서의 같은 경우에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징역 1년 전후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